그래. 네 말대로 돈 중요하지 않어. 너희에게 쓰는 돈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용돈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적 있니? 애들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그보다 더 많이 챙겨줬잖아. 엄마 용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기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그건 그냥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어.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 근데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했잖니? 그러면 너희도 마음만 받으면 안 돼? 그건 우리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그렇다고 엄마까지 그렇게 해야 해?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근데 너는 시부모 효도관광 보내줄 돈은 있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이나 했니? 거봐. 엄마 지금 내가 병원에서 돈 안 줬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해. 비행기 값이 싸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큰 돈 들인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그래? 그래, 솔직히 서운해. 그 얼마 안 드는 여행 경비도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잖니? 그리고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정도는 정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엄마한테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그 모습에 엄마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속 좁다 그래. 엄마. 내리사랑이라는 말 몰라? 남들은 자식들에게 못 퍼줘서 안달인데. 엄마는 부모가 돼서 그런 것 가지고 유치하게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너도 자식들한테 그런 취급당할 각오 돼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엄마는 그깟 용돈 10만 원, 20만 원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돈 때문에 딸이랑 등지기라도 하게? 딸과 쓰디쓴 말을 주고받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유명화 씨입니다. 그리고 딸은 43세 임수정입니다. 유 씨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 하나를 목숨처럼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지금보다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애면글면 키운 딸을 자신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죠. 하지만 딸이 말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님을 최근에 들어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디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모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아래서 위로 물이 거슬러 흐르지는 않죠.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돈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돈 또한 위에서 아래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적어도 유 씨와 유 씨의 딸 수정 사이에는 그런 듯 했습니다. 왔니? 오느라 고생했어. 맛있는 거 해놨어? 그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지. 맛있겠다. 배고파 죽겠어. 김서방도 오느라 고생했어. 네, 잘 지내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유 씨. 설에 보고 처음 보는 것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오늘 방문한다는 연락에 일찍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푸짐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 넓게 핀 밥상에 앉아 정답게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손녀와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까지 이렇게 모두 모여 있으니 유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았죠. 그런데 어버이날인데 사돈네도 가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가 여기만 오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아니,
시부모님 여행 가셨어. 아, 그래? 늘 두 분이서 여행도 잘 다니시고 참 좋으시겠다. 특별한 날이면 사돈 내외가 사이좋게 여행을 다니니 유 씨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사돈처럼 살았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날에 자신을 찾아오는 자식과 손주들이 있으니 세상 부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밥 먹다 말고 흰 봉투를 내미는 사위. 뭘 이런 걸 다 줘? 어버이날이잖아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으며 유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유 씨도 안방에 들어가서 봉투를 3개 꺼내왔습니다. 하나는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손녀를 위한 용돈이었고 또 하나는 둘째 손녀를 위한 봉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딸과 사위를 위해 준비한 용돈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는 거야? 그래. 이번에 지연이 중학교 입학했잖아. 애 학용품도 좀 사주고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할 텐데 물론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해. 이미 입학할 때 한 차례 용돈을 준 적이 있었지만 또 그 핑계로 받은 용돈을 다시 돌려주는 유 씨.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와서 용돈도 주니 너무 고맙고 기쁘지만 한편으론 딸이 안쓰럽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절대 자식들 지갑에서 돈이 더 많이 나가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늘상 용돈을 받으면 어떤 이유를 대든지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유 씨였습니다. 봉투 3개를 챙겨주니 결과적으론 유 씨가 받은 용돈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해야 했죠. 하지만 유 씨에겐 이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유 씨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물론 그건 유 씨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70 먹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조금이라도 더 자식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좋아하는 딸을 보니 유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평일이라 딸이 오지는 않았고 대신 전화가 왔죠. 엄마, 요즘 좀 지갑 사정이 안 좋네. 이제 용돈 10만 원만 줘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전화했지. 딸의 말을 듣고 유 씨는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용돈 때문에 딸이 부담을 갖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왜 서운해? 아예 보내지 말어. 마음만 받을게. 정말 그래도 생일인데. 에이, 아니야. 돈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바쁘면 그것도 됐어. 그냥 이렇게 생일날 전화 한 통 해줘도 좋아, 엄마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보내지 말어. 용돈 같은 거 이제 주지 마. 용돈이라는 게 살림의 보태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주는 건데, 그게 부담이 되면 쓰니? 알았어, 그럼. 정말 안 줘도 되지? 마음만 바뀌다? 그래. 진짜야. 정말 안 서운하니까 그런 생각 말고.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 용돈은 못 줘도 내 맘 알지? 그럼. 당연히 알지. 우리 딸 마음.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에게서는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준다는 딸의 말에 웃음이 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간다며? 우리 아들이 효도 여행인지 효도 관광인지 그거 보내준다고. 좋겠다. 용돈은 받아봤어도 자식들이 보내주는 여행은 못 가봤네. 용돈 대신에 여행 보내달라고 해봐.
그래도 언니는 자식들이 엄청 잘 챙기잖아. 그렇긴 하지. 계모임 친구들을 만나니 여느 때처럼 자식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해외여행을 보내줬다. 누구는 용돈을 얼마 받았다. 뭘 사줬다. 노인들이 모이면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유 씨가 조용히 있자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번 생일에 뭐 받았어? 받긴 뭘 받아. 나는 딸내미가 용돈 준다길래 주지 말라 그랬어. 유 씨가 여상스럽게 대꾸하자 상대방이 오히려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유 씨가 이해되지 않는 듯 했죠. 자식 돈 받아서 뭐해?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경기? 뭐 용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인데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1년에 무슨 날이 좀 많어? 명절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양쪽 부모 모두 챙기려면 애들 등골 휘어. 그래? 그러면 언니네 딸내미는 시집에도 용돈 안 준대? 그건 모르지.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건 자신이었으니 사돈네에게 주는 용돈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굳이 물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애들 힘들까봐 내가 주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 왜 마음 가는데 돈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 언니도 그러잖아. 손주들 오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얼마라도 쥐어주고 싶지. 그게 뭐 큰 보탬이 되라고 주나?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거지. 그걸 왜 안 받아? 부모 자식 간에 크진 않아도 주는 즐거움도 있고 받는 즐거움도 있는 거지. 언니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진 거잖아. 나는 그런 거 주면 꼭 받아.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 꼭 돈을 줘야 사랑하는 거니? 자식 마음 확인하자고 힘든 자식들 부담을 주면 쓰겠어? 뭐 언니가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혀 베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그렇진 않은. 내 딸은 안 그래. 유 씨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유 씨가 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오늘 애아빠랑 나랑 모임이 있는데 엄마가 좀 와서 애들 좀 봐줘. 토요일 오후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 씨는 종종 모임이 있는 날이면 손주들을 봐주곤 했습니다. 사실 다 컸기 때문에 크게 손가는 일은 없고 밥만 제때 차려주면 됐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자비는 하게 되지만 말이죠.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간단히 집안일도 좀 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 우리 집에 잠깐 들리신대. 사돈이? 왜 너희도 없는데? 내일 모레 여행 가시는데 캐리어 빌려 가신다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자 딸의 말대로 사돈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사돈에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여행 가신다고요?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너무 좋죠. 제가 며느리를 잘 봐서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이렇게 일본 여행을 보내주네요. 아, 저희 딸이요. 네, 지난번에 어버이날에도 애들 덕분에 제주도 다녀왔는데 요즘 아주 살맛나요. 참 효자들이에요. 그쵸? 사돈의 말에 유 씨가 대답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속으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 유 씨 자신이었기에 사돈 내에 주는 용돈도 줘라 말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용돈이 부담스럽다던 딸이 시집은 살뜰하게 챙기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제주도 여행에 일본 여행까지.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도 보통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는 섭섭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은 한참 앉아서 지난 여행이 어땠다, 이번 여행이 기대된다 하며 자랑을 늘어놓다가 돌아갔습니다. 유 씨는 앞에 앉아서 맞장구 쳐주었더니 사돈이 돌아가고 나서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니 더 그런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로 서운해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사돈만큼 안 해주냐 따지는 것도 우습고 옹졸한 듯 했죠. 밤이 깊어지자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는 거라며? 유 씨가 말하자 딸이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유 씨가 알길 원하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 생신이시라. 그래. 잘했다. 좋아하시더라고. 유 씨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딸과 사위는 비밀을 들킨 사람들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왠지 자신이 자식들을 괴롭히는 듯해서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술 마셔서 데려다 주진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래.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아니야, 지금 밖에 비 엄청 와. 택시 타고 가.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던 유 씨가 거실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옷이 좀 젖어서. 먼저 씻고 내가 같이 내려가서 택시 잡아줄게. 10분만 기다려. 알았어. 엄마는 밑에 내려가서 기다릴게. 비 오는데 나가 있는다고.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러자 딸과 사위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씨는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말고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애들 빨래. 오후에 빨아서 건조기를 돌렸던 손주들의 옷을 정리해 두려던 걸 깜빡했습니다.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김에 옷장에만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옷을 걸고 있는데 씻고 나왔는지 거실에서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뒤돌아섰는데 사위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괜히 우리 어머니 오시라고 한 것 같아. 장모님 안 계실 때 가져가라 그럴걸. 왜? 아니,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여행 얘기하셔서 괜히. 그건 그렇네. 왜 하필 오늘 캐리어 가지러 오신다고. 내일부터는 바쁘다 그러시길래. 잘못 생각했네.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에이, 괜찮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모르시면 모를까. 뻔히 다 아시는데 장모님만 안 보내드리면 좀 그렇잖아. 혼자서 무슨 여행을 해? 됐어.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용돈이라도 좀 드리는 건? 용돈도 엄마가 필요 없다고 안 받는데 굳이?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드리면 어때? 10만 원이면 애 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난 장모님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 우리 엄만 그런 걸로 서운해 안 하니까 걱정 말어. 딸의 말과는 달리 유 씨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너무 주고 싶지만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유 씨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딸을 보니 유 씨는 자신이 잘못 생각해왔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은 안 받아도 마음만은 받은 줄 알았더니 애초에 그럴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유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작은 방에서 나갔습니다. 엄마, 나가 있는다며? 빨래 정리할 게 있어서.
다 씻었어? 유 씨는 둘의 대화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기분은 도통 풀리질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유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유 씨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사돈을 만나고부터였으니까 말이죠.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유 씨 본인인데 사돈에게 돈 쓰는 딸 부부에게 섭섭했다면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 했죠. 돈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딸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스스로 납득은 했지만 그 뒤부터는 딸과는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아도 전화는 며칠에 한 번씩 했었는데 딸의 전화번호에 손이 잘 가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유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며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조카도 병문안 와서 마실거리와 돈봉투도 주고 갔죠. 병원비에 보태라며 주었는데 감동스러웠습니다. 부모 자식이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기 마련이었지만 잊지 않고 찾아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딸과 사위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어? 괜찮어. 별 수술도 아닌데 뭘. 그래도 고생이네. 침대 옆에 자리 잡고 앉아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금방 퇴원하는데 뭐 하러 왔어? 가까운데 뭘. 집과 병원이 가까워 퇴근하는 길에 들렀다는 딸. 김서방도 일 끝나고 쉬어야 하는데. 고마워. 아니에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지. 근데 이건 뭐야? 침대 옆에 올려져 있던 봉투를 들어 올리며 딸이 물었습니다. 아까 이모 왔다 갔어. 병원비에 보태라고 주고 가더라. 딸이 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만 원이네. 참 고맙지. 그렇긴 하네. 저희는 빈손이라서 죄송하네요. 아, 괜찮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뭘. 딸과 사위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음료수 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래. 뭘 사와? 아, 그럼 제가. 사위가 주섬주섬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언뜻 보니 지갑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펼쳐 보이기도 전에 딸이 그 손을 후다닥 잡아 다시 뒷주머니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주 몸짓에 다급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돈을 주려던 사위를 딸이 말리는 듯 했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유 씨는 어쩐지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유 씨는 자식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남은 부모에게 돈 한 푼 주는 걸 저렇게 아까워하는지. 사람이 아프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 법인데 오늘따라 유 씨는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이제 어서 가봐. 저녁도 안 먹었을 거 아냐. 알겠어. 시간이 늦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 씨의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서둘러 돌아가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유 씨도 어서 가라며 손을 흔들고 얼른 딸과 사위를 등지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럼 장모님 쉬세요. 좀 전에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아당기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눈도 질끈 감아버렸죠. 그동안엔 돈이든 선물이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했고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유씨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것이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쩜 부모 입원한 병원에 오면서도 그 흔한 음료수 상자 하나도 안 들고 맨몸만 덜렁 오는지. 그래도 부모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필 병원에 누워있으니 더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누워서 한참을 한숨을 쉬고 있다가 유씨는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지 않고 안 주고 안 받는 게 당연해지면 이런 것도 서운해질 일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체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 다짐은 유씨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늘상 부모에게 받는 것이 익숙했던 딸은 그런 유씨의 변화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된다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직접 사라고 30만 원씩 용돈을 줬었는데 이번 생일엔 유씨도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죠. 문자 메시지로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내 생일이었잖아. 알지? 알아. 그래서 메시지 보냈잖아. 그러자 딸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유씨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 좀 엄마한테 서운한데. 뭐가? 아니, 내 생일인데 문자 하나 딱 보내고 선물도 안 줘? 혹시 우리가 이제 엄마 용돈 안 드린다 그래서 그래? 우리 힘들다고 이제 용돈 주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았는지 유씨가 대답도 하기 전에 주저리 말하는 딸. 아무리 그래도 생일에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안 준다고 꼭 복수하듯이 이렇게 나도 안 주는 거 보니까 기분이 조금 그렇네. 나는 어제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보내주더라? 유씨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엄마 혹시 병원에서 용돈 안 줘서 그래? 맞구나. 안 그래도 김서방이 말하더라고. 병문안 갈 때 빈손으로 가서 좀 그렇다고. 근데 뭐 우리가 남도 아니고 엄마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쓸 줄 알았지. 엄마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달엔 좀 빠듯해서 그랬는데 왜 이해를 못 해줘? 딸에게 어떻게 설명하나 고민했던 것이 무색했습니다. 딸은 유씨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었고 유씨를 나무랄 생각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용돈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나도 말 좀 하자. 나중에 너 늙어서 애들이 네 생일에나 아니면 병원에 있을 때 지갑을 열면서 망설인다면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하다. 그러자 딸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돈 중요하지 않어. 너희에게 쓰는 돈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는 용돈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 그리고 엄마가 언제 너희한테 용돈 받고 되돌려주지 않은 적 있니? 애들한테 주든 너한테 주든 그보다 더 많이 챙겨줬잖아. 엄마 용돈 주는 것 때문에 힘든 기분 느끼지 않도록.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지. 그래, 근데 너희는 그것도 힘들다 그랬지. 그래서 이해했어. 맞아. 그건 우리 요즘 자금 사정이. 근데 말이야, 수정아. 너는 시부모 효도관광 보내줄 돈은 있고
엄마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이나 했니? 거봐. 병원에서 돈 안 준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런 거 맞잖아. 그리고 일본 여행 요즘 얼마 안 해. 비행기 값이 싸서.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큰 돈 들인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 그래. 그 얼마 안 드는 여행 경비도 엄마한테 쓰는 건 아깝잖니? 그리고 병원에서 용돈?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정말 병원비에 쓸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그 정도는 정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너는 얼마나 엄마한테 정이 없었으면 입원한 부모한테 용돈 주려는 남편을 그렇게 말려가면서 아까워하니? 그리고 그 모습에 엄마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을 뿐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속 좁다 그래. 엄마. 내리사랑이라는 말 몰라? 남들은 자식들에게 못 퍼줘서 안달인데 엄마는 부모가 돼서 그런 것 가지고 유치하게 그래?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자식이 안 해준다고 해서 똑같이 해주려고 하고 서운하다 그러고 서운하긴 내가 서운하다. 그래? 그럼 너도 자식들한테 그런 취급당할 각오 돼 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는 그깟 용돈 10만 원, 20만 원이 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돈 때문에 딸이랑 등지기라도 하게?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엄마도 용돈 주면 되지? 금액이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10만 원 주면 돼. 그러면 이러지 않는 거야?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깟 용돈. 자식이 힘들다는데 달라는 부모가 어딨니? 그래도 생각해보니깐 그런 것 같아. 적어도 힘들지 않다면 내 자식이 부모 용돈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해. 이게 서로 등지자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그렇게 키운 엄마 잘못이겠지. 딸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연을 끊자는 게 아니라 서로 서운할 일 없이 이제 아무것도 주고받지 말자 이거야. 그러면 주는 사람은 똑같이 못 돌려받는다고 서운할 일도 없고 받는 사람도 돌려줘야 하는 부담감이 없을 테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니? 나는 그게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주기 싫다는 소리로밖엔 안 들려. 누군가는 딸처럼 유 씨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유 씨는 뱉은 말들을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보았지만 주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사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 자식이 끊으면 끊어지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좋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관계와 늘 서운함을 느끼는 아슬아슬한 관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반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선물을 주지 않았다고 전화해서 따지는 딸을 보니 갈 길은 멀 듯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을 잡고 다시 출발하는 게 앞으로 남은 나날들을 위해서 좋을 듯했습니다.